자, 네이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자, 일단 어제 네이버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슈들 체크를 하다가 추가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월요일장 준비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내용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종전 기대감인데 종전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몇몇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잘 보면서 무조건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시초부터 나올 움직임을 예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주말 사이 나온 뉴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전 합의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자, 14일에 종전 합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온 동시에 합의 서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뉴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충돌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랑 이 핵시설 폐기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 아침까지 이 종전 협의가 제대로 되고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시초가부터 금요일 고점인 26만원, 자, 이쪽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25만원 돌파 시에 금요일 날에 이제 소화가 안 된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00만 주의 신규 대차 물량이 저항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부터 무리하게 전일 고점까지 직행하는 그림보다는요, 자, 25만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친 뒤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종전 협의가 문제가 없이 끝나기 전까지는 혼란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혼란세가 가중이 될 수가 있는 게 당장 내일 월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산업 생산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금리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FOMC 회의 시작입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이 확정시 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주주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 얘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자, 지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발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 증시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월요일 다음 날이 화요일장에 투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월요일에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당장 월요일부터 자, 시작하는 이 FOMC 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16일부터 17일은 이 회의를 하고요. 18일에 금리 발표를 하는데 일단 신임 의장인 케빈 워시의 첫 FOMC입니다. 금리 동결은 현재 이미 많이 선 반영이 되어 있지만 새로운 의장이 이 물가와 경기 둔화 쪽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이 시장과 소통할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빈 워시가 현재 이 트럼프 쪽 사람이기도 하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 걸 생각을 해보면 웬만하면 매파적인 발언은 심각하게는 안 하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이저 자금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무리하게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월요일 오후로 갈수록 관망세나 해지성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이 월요일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고 25만원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주가는 23만원까지 다시 한번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표 발표나 금리 관련 중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가기 어려운 일정들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수급이나 상황을 다 보면서 이 네이버 물량을 조금 더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밀렸을 때 누가 받는지 확인을 하면서 저점 매수 구간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점 고점 가격 구간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위에 번호 띄워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네이버라고만 문자 요청해주세요. 제가 새벽까지 미국 이란 상황 좀 보다가 정리가 되는 대로 핵심 가격 추려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어서 만약에 눌림이 나와도 고점을 다시 바라보기 이전에 악성 매물들 털어내면서 23만원대 위에서 자, 외국인과 기관이 새로운 매수 평단가를 형성하는 건전한 횡보 구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흐름이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고 월요일 장초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금요일 날 24만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26만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자, 시작부터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자, 25만원 상단 부근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윗꼬리를 남기면서 24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25만 원 위쪽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는지, 자, 이걸 봐야 다음 주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금요일장을 단순한 급등이 나온 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에서는 쇼커버링과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고요. 자,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과 새로운 대차 물량이 쌓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면 금요일 네이버의 매매는요, 매수 금액이 7,350억, 그리고 매도 금액이 3,24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순 매수로는 4,100억이 들어왔어요. 자, 주식 수로도 44만 주가 넘는 숫자죠. 자, 그리고 현재 환율을 보시면 1,518원대죠. 자, 이 원달러 환율이 1,518원대까지 내려온 것도 이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줬다는 거예요. 자, 환율이 1,550원 위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원화 약세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 환차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1,518원으로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도 네이버 같은 대형주를 다시 담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금요일부터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던 대차 잔고입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이었죠. 자, 이때 하루 동안에 2,380만 주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대차 물량이 1,230만 주가량 들어왔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대차 물량이 빠르게 쌓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금요일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 종전 기대감도 더해져서 쇼커버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새롭게 대차 잔고 물량이 1,200만 주가 증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면 공매도 물량이 이런 식으로 쌓일 수는 없습니다. 자, 금요일 폭등에도 불구하고 1,200만 주를 신규로 증감을 시켰다는 건 이 공매도 세력들도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무조건적인 상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아래쪽에 잡혀있던 이 공매도 물량은 손실 때문에 쇼커버가 나왔고 이 위쪽에서 또 다른 공매도 포지션이 새롭게 쌓였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으로 4천억이 들어왔는데 25만 원 상단을 종가로 가져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익 실현도 나왔고 이 위쪽에 새로 들어온 대차 수요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월요일 장초에 빠질까요? 자,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자, 오히려 금요일 거래량이 1,100만 주를 넘겼고 이 아래쪽에서 실제로 받아준 수급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 번에 25만 원을 뚫지는 못했지만 25만 원 상단에 있던 물량을 상당 부분 거래시키고 내려왔다라는 점은요, 다음 상승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내일 흐름을 예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랑 이란의 합의가 실제로 진전이 되고 이 유가가 추가로 안정이 된다면 월요일 초반에 금요일 고점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일 미국장 기술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 흥행으로 성장주나 기술주 투자 심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이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월요일 초반 상승 이후에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25만 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눌린다면 하단에 있는 지지선인 23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다음 주는 오르냐 내리냐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중간중간 발생하는 파동에서 의미 있는 가격을 누가 더 잘 잡느냐 싸움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아침부터 종가까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장보다는 이 위쪽으로 올려놓고 개미들 물량 털어낸 뒤에 눌려있는 자리에서 이 주포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받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요일처럼 강하게 올라왔을 때 일부 수익을 챙기고요. 일본 금리나 FOMC를 앞두고 이 외인들과 기관이 물량을 줄일 때 그때 이제 다시 기회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라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점이나 고점 구간에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네이버라고 세 글자 문자로 요청해주세요. 혼자서 차트랑 수급 보시면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주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 월요일에 어느 가격 구간에서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필요하실 때 상단 번호로 네이버라고 요청 주시면 됩니다. 자, 대응 필요하신 분들 그냥 제 번호로 편하게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잡히면요, 실시간으로 아침 장전에 공유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네이버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흔들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다만 6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FOMC 회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월요일 장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